혹시 어젯밤에도 잠자리에서 뒤척이셨나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옛날 일들이 떠오르고 그때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잠이 안 오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자꾸만 과거 일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치매 초기 신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머, 정말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생각들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잠들기 전 반복되는 생각이 왜 치매와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매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죠. 많은 분들이 치매와 건망증을 헷갈리시는데요.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건망증은 뭔가를 깜빡했다가도 나중에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치매는 그 기억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뇌 질환이에요.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이 완전히 삭제된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둑처럼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자꾸만 특정 기억이나 감정을 되새기는 행위가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현상을 의학 용어로는 야간 반추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잠자리에 누워서 머릿속에서 과거의 실수나 후회, 걱정 같은 것들이 계속 재생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건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늘 과거 중심이고 감정적으로 무겁고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0년 전에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밤마다 후회하신다거나 자식들한테 그때 그렇게 말할 걸 그랬나 싶어서 계속 마음이 무거우시다거나요.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뇌의 앞쪽 부분, 전두엽이라는 곳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어요. 전두엽은 마치 우리 뇌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계획도 세우고 판단도 하고 감정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이 전두엽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과거의 일들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국치매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전두엽 기능 저하와 감정 중심의 반복적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잠들기 전에 뇌가 감정적으로 너무 활발해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걱정이 많은 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자도 개운하지 않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기억을 저장하는 뇌 기능 자체도 약해지고 결국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60대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잠들기 전 반복적으로 회상하는 사고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해요. 이 연구는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도 실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요. 첫 번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걱정거리를 멀리 하세요. 불쾌한 뉴스나 가족 간의 갈등, 안 좋은 대화 내용 같은 건 잠들기 전에 절대 보거나 듣지 마세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정보들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요. 두 번째, 잠들기 직전에는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적인 회상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우리 뇌는 훨씬 편안해져요. 오늘 만난 사람, 받은 작은 칭찬, 맛있게 먹은 음식, 이런 작은 긍정적 경험들도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줘요. 세 번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아, 일기까지 써야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오늘 느꼈던 불쾌한 감정들을 글로 써서 빼내는 거예요.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 감정이 해소됐다고 인식해요. 이걸 감정 쓰레기통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신기하죠? 네 번째는 정말 간단해요.
자기 전에 깊은 복식 호흡을 3분 정도 해보세요. 호흡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바꿔줘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하면 정말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있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혀졌거든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춤추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세포 건강을 지켜줘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 취미활동, 새로운 배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도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도 빼놓을 수 없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술, 담배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서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 상담도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야간 불안이나 반복적 사고, 불면증 같은 것들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려면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도 해보세요. 퍼즐 맞추기, 책 읽기, 악기 연주하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것들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혹시 무섭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준비할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충분히 건강한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는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장수클럽은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